자율관리 보세구역 어떻게 지정되는지 보실 겁니다. 잘하는 애여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건을 갖춰야겠죠. 자율관리 보세구역은요. 일반 자율관리가 있고 얘보다 더 잘한다면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되려면 조건이 2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돼요. 반드시. 보세사 채용을 안 한 상태에서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신이 나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산 시스템. 이거는 사실 그렇죠. 물품 관리가 전산으로 가능해야 돼요. 요즘 보세구역들을 다 이렇게 해요. 누가 연필로 장부 써가지고 하냐. 그죠? 반말이 나와버렸네. 전산 시스템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되려면 이 2가지 요건 외에 2가지 요건 나번, 다번을 더 갖춰야 됩니다. 일단 나번 종합인증 우수업체 요거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4과목에서 배웠던. 그 다음에 보세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건들이 더 있는데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보세공장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중 우수가 되려면 또 다른 요건을 더 갖춰야 된다라는 거 정도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절차적인 부분 2번 지정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지정 신청서를 내야 돼요. 뭐 이건 어렵지 않고요. 자, 그렇게 지정 신청을 했다면 자율관리 보세구역 요건을 충족을 했다면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게 2번 얘기고요. 3번 요건 갱신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아니고 분명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이에요. 그 보세구역마다 특허기간이 있죠. 그 특허기간이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기간이 되는 거예요. 특허기간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특허기간이 10년이 다 됐어. 10년을 받았어. 그러면 얘가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받게 되면 이 특허기간이 그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기간이 되는 겁니다. 언젠간 끝이 나겠죠. 언젠간 끝이 나는데 난 계속 자율관리 보세구역이고 싶어. 그러면 갱신이 가능해요. 자, 동그라미 3번이 갱신입니다. 언제 갱신 신청하냐? 자, 끝에 보실게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지정기간이 길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겠죠. 1개월이 남았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그 한 달 전, 그러니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해야 되니까 그 한 달 전이면 2개월 전이겠죠. 동그라미 4번. 2개월 전에 세관장이 연락을 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지정 신청 갱신 절차예요. 그래서 이건 절차적인 부분들은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숫자, 갱신하는 기간 뭐 이런 것만 좀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지정 취소 사유 한번 볼게요. 얘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세구역 지정 취소가 아니에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냥 자율관리가 아니라 그냥 보세구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의 지정은 취소되고 그냥 보통의 보세구역이 되는 겁니다. 자, 취소 사유 한번 보실게요. 왜 취소하겠어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얘는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서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을 해줬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지정 취소를 합니다. 자, 괄호 2번 한번 볼게요. 요게 지정 취소 사유인데 1번에 관세법 178조 1항에 해당된 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제가 뒤에 박스에다 해놨어요. 한번 가서 볼까요? 176페이지 참고 규정. 이건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특허 보세구역에서 이런 자금 능력이 없다. 뭐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 시설이 미비하다 그러면 이 특허 보세구역에 대해서 기능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특허 보세구역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데 이거를 정지를 시켜버리는 정지 처분이에요.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요. 이거 이 과목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한번 볼게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우리 이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애가 여기가 보세 창고예요. 특허 보세 구역이죠. 근데 얘가 자율관리 보세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자율.
그리고 잘하고 있다가 이 보세창고 운영인이 문제가 생긴 거야. 봤더니 자금 능력이 부족해요. 혹은 위반을 했어요.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시설이 미비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얘가 무슨 처분을 받아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죠.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 받은 애가 자율관리 보세구역이 되겠냐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 자율관리 보세구역인 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지정을 취소하고 그냥 보통의 보세구역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1번이고요. 자, 2번. 요거는 보세사가 분명히 채용이 돼야 돼요. 근데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이런 보세 화물 뭐 이런 관리 같은 업무를 보세사 고유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요것도 보세사 얘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보세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이씨 하면서 욕을 하면서 다 때려치고 나가버렸어. 한 명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하고 때려치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보세사가 없잖아.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갑자기 이렇게 보세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을 해야 돼요. 그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규정이 있어. 근데 그때까지도 채용을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2개월 시간 줍니다. 다른 새로운 보세사를 뽑을 때까지. 4번 자율관리보세구역도 지정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이 되는데 그 요건을 중간에라도 충족을 못하면 중간에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5번은 기타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타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럴 때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가 돼서 그냥 보통의 보세구역이 될 겁니다.